이 윤미향 의원의 진땀 회견에 대해서 정작 이용수 할머니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궁금한데요. 윤미향 의원의 일단 기자회견 중에 한 대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류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정황은 제가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그냥 할머니가 진짜로 그렇게 국회의원을 하고자 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쉽게 별 중요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만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님의 반응도 오늘 취재가 됐습니다. 이용수 할머님은 줄줄 써가지고 그게 뭐냐 제대로 해야지. 이용수 할머님은 사실은 안 보고서 회견을 했잖아요. 윤미향이 사죄 뜻 밝혔다고 하자 무슨 사과를 받나 그런 거 없다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윤미향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조선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 A 할머니는요. 할머니들 손에 10,000원짜리 한 장 쥐어준 적 없다. 저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하고 있고요. 위안부 피해자 B 할머니의 친딸은 지금 우리 어머니도 11평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다. 할머니를 앞세워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할머니에게 주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회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지민 기자. 네. 글쎄요, 지금 뭐 할머니들의 반응이 가장 중요했을 텐데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정의연, 정대협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제 나타났던 것이 정대협과 정의연과 같이 활동했던 할머니들의 모임이 있고 또 약간 거기서 비판지 할머니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대협, 정의연도 아무래도 이제 그 같이 했던 할머니들과 더 이렇게 관계가 좋았고 그러다 보니 그 정의연, 정대협 활동에 비판했던 할머니들에 대해서 기억에 더해서 이름을 없앴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됐었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반응을 보인 할머니들이 이용수 할머니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정대협 정의연 활동과 이제 거리가 있는 그런 할머니들의 반응이 주로 나올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17분 살아계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전체 반응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희가 앞서서 제기했지만 윤미향 의원이 기자회견하는 과정 속에서 회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지만 실제 가장 중요했던 어떻게 보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굉장히 적었다.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 또 하나 뭐냐면 전 사실 아까에도 윤미향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셨지만 기자회견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제대로 성찰하지 못했던 이유를 들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조급함이 있었다. 그 조급함 때문에 일일이 성찰하지 못했다. 그 얘기는 제대로 회계도 이렇게 잘 갖추지 못하고 위안부 할머니들 개개인들을 자기가 잘 보살피지 못했다. 이런 이제 해명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제 백브리핑을 하면서 이용수 할머니의 2012년 출마 때 왜 그걸 만류했느냐 물어보니까 뉘앙스가 다 이런 거죠. 농담인 줄 알았다 이런 거죠. 자기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얘기를 보면서 아니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의 조급함 때문에 다른 것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하신 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2012년 이용수 할머니의 출마 선언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리인들, 그러니까 활동가들에 의한 위안부 활동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겠다. 이런 뜻에서 어떻게 보면 20년간의 정대협 활동 속에서 어떤 새로운 전환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제 큰 의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농담으로 알았다? 라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그런 설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부대 이재명 기자 말 들어보니까 본인의 출마는 진지하고 정작 대리인보다 당사자 피해 할머니는 진지하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 게 적절합니까? 그렇게 이제 논란을 일으킨 발언이었죠. 왜냐하면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끝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당시 이게 조금 중요하지 않게 추측을 해버리시니까. 본인의 출마는 중요하고 할머님의 출마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의 출마는 다 중요한 것인데요. 예. 출마 문제가 아니고 이제 논란을 그냥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서 그냥 좀 깔끔하게 했었으면 지금 사실 이 문제는 중요하지만 사실 부차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또 의혹이나 또 다른 의혹 확산이 돼버리면 또 이제 또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윤미향 그 국회의원이 이제 저 말씀은 조금 이제 그냥 끝냈었으면 좋았을 거라 하는 개인적 생각이 들죠. 저는 8년 전, 2012년이죠. 그럼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84세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윤미향 의원이라면은 할머니 여기 가까운 사이에 할머니가 고령이신데 답답해가지고 내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야지 하고 하면 화가 나셔가지고 그러시는구나라고 깊이 생각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당사자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당하고 저 당하고 다 이제 압박을 넣기 위해서는 뭐 국회의원 뭐 그게 더 낫습니다. 라고 설명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다면은 8년 후에도 그 과정을 거치는 게 맞다. 예.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제가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게 어떨까요? 라고 설득과 소통과 설명의 작업이 있었다면은 지금 일이 이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자,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추가적인 논란들에 대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